요약집 다 사셨어요? 5월, 고 6월에 요약집인데, 기존의 고 교재는 이제 등기부 이런 서식, 양식 보시고 5월부터 그죠?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남은 시험 때까지 56페이지까지가 시끄럽다. 뭐 한다고? 연애했어요? 56페이지까지가 지적이고 57페이지부터가 등기예요. 뭐 다른 요약집도 보셨지만은 제 거는 많이 읽으시라고 이렇게 책을 요약을 한 거예요. 먼저 등기는 강론을 했는데 총론이 좀 남았어요. 강론이라는 게 그죠? 우리 보십시오. 등기법에 그 102페이지 보시면 앞전에 그 3, 4월에 수업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 내용이 요약집에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 갖고 계신 분은 보시고 수업 그때 안 들으신 분은 이제 요약집 보시면 돼요. 그죠? 102페이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처음으로 하는 요 보존 등기 했고 여기부터 먼저 했어요. 105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 여기 원인이 그 일부 이전 세 가지입니다. 공동 소유 중에 그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그죠? 총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유 주로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게 그 일부 이전이고 106페이지 그죠? 유증이 있죠. 유언증여 그 다음에 수용 토지 수용 그 다음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 있죠. 환매는 민법에 매매하고 도로 환매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신탁입니다. 6번이 출제 빈도가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신탁이 맨 많이 나오고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나머지는 출제 빈도가 좀 낮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또 보셔야 됩니다. 우선 신탁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1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한물권의 앞에 지상권부터 용의권입니다. 한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지상권 넘겨보시면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죠? 용의권인데 늘 네 가지 그죠? 용의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15페이지 저당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앞전에도 소유권 등기 중에 보존 등기 하나 이전 등기 하나 제한물권에서 용의권 하나 저당권이 또 하나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각종 등기인데 여기는 이제 변경 등기부터 그죠? 변경 그 다음에 경정 120페이지 그죠? 경정 말소인데 앞전에 마지막 그 예상 문제가 여기 각종 등기에서는 말소 등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말소 등기 그게 예상 문제고 124페이지 그죠? 말소 회복하고 멸실은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는 낮지만 여기 정리한 내용은 이제 보셔야 됩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가등기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등기를 먼저 우리가 앞전에 이제 했습니다. 가등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이의 신청 및
왜 군지렁군지렁 하나? 130페이지 그죠? 이의 신청 및 벌칙. 요거는 이제 벌칙은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 이의 신청이 작년에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출제가 빈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있는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 강론 있죠. 방금 소유권 우리 미리 했던 4월에 소유권 등기에서 아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용익권, 저당, 말소, 가등기, 이렇게 이제 6문제가 나옵니다. 12문제 중에 그죠? 앞전에 3, 4월에 미리 그죠? 요 강론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 이제 총론으로 왔어요. 그죠? 다시고 지적은 뭐 등기가 끝나면 또 해드릴 거고요. 57페이지로 와서 등기가 총론하고 1장에 그죠? 등기 절차가 남았어요. 3장부터 각종 권리 등기부터 지금 한 거예요. 3, 4월에. 자, 등기 총론 보십시오. 58페이지 그죠? 부동산 등기 그러면 방금 우리 이런 등기부에다가 각종 권리 관계를 등기를 해서 그죠? 나타내는 제도가 등기입니다. 뭐 등기라는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용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부동산이고 그죠? 대상이 오늘 등기 대상하면 부동산이고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부동산 표시도 하죠. 표제부에 권리관계를 주로 등기 기록을 해가지고요 공시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이 공시하는 장부가 등기부인데요. 요 요약집에는 이제 등기부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본교재 우리 앞전에 3, 4월까지 했던 요 본교재 안에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보셔야 됩니다. 책을 안 읽으셔도 되는데 요 본교재는 요 안에 있는 등기부를 양식 있죠. 서식을 보셔야 되고, 그거는 따로 이제 설명하진 않지만 등기부를 보면서 각종 등기를 그죠? 요 요약 공부하실 때 같이 보시고, 용어 보십시오. 그 등기의에 2번이 등기부고 3번이 등기부 부본 자료인데, 등기부가 있고 그죠? 원본입니다. 이게 2번에서 말하는 등기부는 전산 처리하는데 그죠? 이게 원본이 있고, 그 3번에 등기부 부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원본에 있는 내용을 부본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것은 나중에 등기부가 없어지면, 요 등기부 원본이 없어지면 부본을 가지고 원본에 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본 자료를 만들어 둬요. 등기 기록은 4번에 이 등기부에 있는 내용 기록을 말하고요. 5번에 등기필 정보, 이거는 등기가 끝나면 이제 등기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자에게 주는 정보인데, 그거를 옛날은 그죠?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그럽니다. 이게 이름이 등기필정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 등기필증이에요. 2011년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등기한 사람들은 등기필증을 갖고 있고요. 이걸 실무에 가면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2011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름이 등기필정보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을. 자, 2번, 3번인데요. 2번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3번이 등기 대상이 물건입니다. 자, 권리 있죠. 민법에서 등기가 되는 권리가 쭉 우리 강론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소유권부터, 그죠? 아까 소유권 등기하면 크게 방금 두 가지죠.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이고, 저당권과 그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채권담보권이 있는데요. 요 권리질권하고 채권담보권은 직접 내용을 묻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이 들어오는데, 요 둘은 있죠. 권리질권하고 채권담보권은 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부기등기 할 때 나와요. 부기등기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내용은 묻진 않습니다. 임차권은요, 채권이지만 등기가 됩니다. 우리 아까 임차권까지 요게 이제 각종 권리죠. 따라서 해놓고, 그죠? 끝에 등기가 안 되는 권리, 민법에서 배우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권리들입니다. 내용은 있죠. 요거는 민법 시간에 각 권리 내용을 배우고, 우리는 이제 강론에서 방금 제가 소유권부터 요 임차권까지, 그죠? 요 권리들은 이미 했고, 나머지 등기되지 않는 권리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용은 점유권, 유치권, 요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요 권리들은 등기될 수 없는 권리다, 그죠? 물건으로 갑니다. 69페이지 보세요. 부동산인데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죠? 거기 토지와 건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이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그죠? 중개사법 같은 데서 배우는, 여러분, 임목이라고 있죠. 임목이라는 거는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그죠? 요 임목은 부동산 취급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고, 그죠? 중개 대상이 되고 등기가 되는 걸 임목이라 합니다. 이런 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등기 대상인 물건에는 임목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토지 건물 중에 밑에 이제 정착물 중에, 그죠? 토지에 정착물에 그 표를 보십시오. 앞에 건 나중에 한번 읽으시면 되고, 등기 대상인 물건,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들 중에, 그죠? 등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게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좌측에, 그죠? 등기 대상인 것, 우측은 아닌 것. 좌측에 있는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두 번 나왔습니다. 20회 이후로 보면 좌측에 우선 7번 있죠. 좌측 칸에 7번에 개방형의 축사 있죠. 축사. 이 축사는 소를 있죠. 요 우리 외곽에 나가면 소를 키우는 축사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스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냥 주택인데 구조가 스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에 축사가 마지막으로 나온 문제의 답이었고, 등기되는 걸 물었을 때, 그죠? 그 전에 축사 앞에 나온 게 8번입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왔고, 그죠?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등기되는 걸 물었었어요. 자, 올라가서 좌측에고 1번 하천법에, 그죠? 하천도 등기됩니다. 그런데 하천이 국가 하천이면 국가 소유니까, 그죠?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천이 안 되는 게 이제 그 표 밑에 있습니다. 표 밑에 하천법의 하천에 요 네 가지
있죠. 그 쭉 적어드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요 권리, 이걸 네 가지를 아까 강론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용익권이라 하죠. 용익권은 하천에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하천을 그냥 하천을 물으면 등기가 되고요. 하천 자체가 용익권을 물으면 요건 안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천에 소유권하고 있죠. 저당도 된다고 돼 있는데 하천에 저당을 잡는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 이 법하고 현실이 또 다릅니다. 하천에 그죠? 소유권이 등기되니까 저당이 등기가 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천을 국가가 국가 하천이면 국가가 저당 잡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겠죠. 그러나 된다고 돼 있고 법에 요 용익권만 안 됩니다. 자, 올라가서 그 표에 우측에 보시면 공유 수면 바다와 한강대교 같은 이 그 우리 말하는 교량,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자, 바다는 등기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바다. 한강대교가 우리 여기 우리 대구 지나가는 금호강, 이 강에 보면 그죠? 무슨 다리, 무슨 대교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별도로 등기 안 됩니다. 하천은 또 그죠? 하천은 등기되지만 그러나 요런 다리, 교량은 등기가 안 됩니다. 좌측에 그 2번 도로는 무슨 도로든 다 등기됩니다. 방조제라고 있죠. 제방입니다. 지목은 이것도 등기되고 3번에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이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온실입니다. 이것도 등기되고요. 온실, 유류 저장 탱커, 사이로, 피가 이런 것도 등기됩니다. 유류 저장 탱커나 사이로 같은 거는 그죠? 우리가 예를 들 때 이런 사이로 우리 여기 부근에도 지나다 보면 그죠? 큰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입니다. 이 안에 그죠? 유류라든가 시멘트 이런 걸 저장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안심에도 이런 구조물들 보셨죠? 레미콘 회사 같은데 큰 원통으로 된 이 구조물이 요게 사이로입니다. 또 유류를 있죠. 이거 유류 같은 걸 저장하는 탱크예요. 비각은 그 비각 보세요. 비석, 요 비석을 세우는 집에 이게 비각이, 비는 비석이고 각은 집을 말합니다. 외곽에 비석 세워놓고 이 집처럼 지어놓고 사람 사는 집은 아니지만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로 되어 있는 요걸 비각이라 그래요. 5번에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요거 오늘 등기 그 아파트 있죠. 나중에 아파트 등기할 때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 거는 또 독립 건물이니까 등기됩니다. 우측에 5번 보세요.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복도 아파트, 복도 계단, 성강기. 우리 학원에도 성강기 있죠. 성강기 이건 따로 등기 안 됩니다. 좌측에 6번 공동주택 등의 지하실이 지하층입니다. 여러분 지하층 있죠. 지하에 있는 이 지하층도 등기되고요. 지하층도 건물이니까. 그 다음 개방형 축사 스레이트 지붕 있는 주택, 요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마지막 나온 문제 2개. 우측으로 갑니다. 바다와 한강대교 등기 안 된다고 그랬고요.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인데 가건물이라 하죠. 건축법에서 여러분 가설 또는 줄여서 그냥 가건물이라 그래요. 가설 건축물 할 때 가설이 무슨 뜻입니까? 가설 가설이 무슨 뜻이냐고. 크게 임시로
가가 무슨 뜻이에요?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건축법에 여러분 배우죠. 가설 건축물. 그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요거는 등기 안 됩니다. 농업시설물인 비닐하우스 마찬가지. 양어장이나 옥외 풀장, 옥외 수조 이런 것도 등기 대상이 아니고, 5번은 구조상 공용 부분, 그죠? 그다음 6번에 주유소 캐노피인데, 주유소 그죠? 늘 주유기 위에 기둥 세워놓고 그죠? 이 주유기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만들어둔 이 구조물이 캐노피입니다. 이 캐노피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호텔로 수선된 폐 유조선인데요. 폐 보세요. 유조선인데, 유조선이라는 거는 저기 기름 같은 거 싣고는 선박입니다. 요게 폐선이 되니까 폐선이 되니까요. 이거를 호텔로 쓰는 겁니다. 바다에 띄워놓고 이런 호텔로 쓰는 이런 선박입니다. 이게 폐선, 폐유조선. 요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있죠. 이런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갖다는 거,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무슨 사무실 같은 걸 쓰잖아요. 이런 거는 등기 안 됩니다. 도로는 그죠? 등기 되는데, 도로 지하에 보세요. 도로 지하에 있는 상가인데, 우리 지하철역 저기 유라역 내려가면 지하에 상가가 있습니다. 저기 시내 가면 우리 동성로 바늘땅 동성로 가면 또 지하 상가가 있죠. 요 도로 지하에 있는 요 상가예요. 요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도로는 등기됩니다. 도로가 이제 등기 대상이고, 도로 밑에 있는 지하 상가 있죠. 요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자, 한번 요 책에 우리 있었죠. 그래서 등기 대상인 물건 좌측에 그죠? 아닌 거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60페이지로 갑니다. 2절인데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 등기소하고 등기관은 우리가 앞에 책에서는 거의 안 했죠. 출제 빈도가 아주 낮다 그래가지고 그죠? 오늘 이제 요약집에 요 정리해드린 그 60페이지에 그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인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우리 대구 여기 동구에 있죠. 효목동에 대구지방법원, 그리고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 대구지방법원 무슨 지원 있죠? 지원. 그리고 각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 이 등기소가 말이죠, 지방법원 소속에 있어요. 지방법원 안에, 우리는 대구지방법원 안에 등기관아 등기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담당하고요. 등기하려면 지방법원 소속에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에서 등기사무를 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각 무슨 등기소, 이렇게 영천 넘어가면 여러분 대구지방법원 소속에 영천에 영천 등기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관할, 부동산 관할 또는 부동산 소재지 중심으로 각 등기소가 있고, 전국에 등기소가 어디에 있다 그런 걸 묻는 건 아니고, 이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관할합니다. 자, 2번 부동산이 그죠?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 만약에 그럼 걸쳐 있다면 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죠. 주로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이에요.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면 요거는 이제 지정을 받는데, 누가
지정해 주느냐, 그죠? 맨 방금 상급법원, 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이 뭐를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요. 3번은 우리 이건 여러 번 합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가 그 실행되면요,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 가서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실체관계가 부합해도 당연 무효고, 무효인 걸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뭐 해야 됩니다? 말소. 두 가지인데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 등기 유효 무효할 때 또 나옵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 가서 등기를 했거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걸 등기했다면 요거는 당연 무효고요. 요 두 우리 말소 등기할 때도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건 당연 무효인 걸 등기했기 때문에 직권 뭐 해야 됩니다? 말소. 그 다음 4번이 대법원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다가 위임하라, 또는 위임이라는 것은 아시죠? 사무를 이 등기소 관할인데 다른 등기소로 사무를 위임하게 하는 겁니다. 요 권한이 맨 앞에 대법원장이고요. 5번입니다. 어느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게 되면, 관할이 바뀌면 종전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데, 요거는 5번은 관할의 변경이에요. 이게 어느 등기소 관할이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면 관할 등기소로, 그죠? 등기 사무를 넘겨주는 거니까 이게 관할의 변경이고. 6번입니다. 요거는 대법원장입니다. 요것도 그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기간을 정해서 등기 사무를 요건 정지하라 라고 명할 수 있는데, 요 권한도 대법원장입니다. 자, 4번 하고 있죠. 거기 지금 4번에 있는 관할 사무를 위임하게 하는 경우하고 있죠. 6번에 여기는 등기 사무 정지입니다. 요 둘은 대법원장의 관할이에요. 요게 두 개가 4번과 6번. 그 다음에 2번에 등기관입니다.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해요. 등기관. 첫 번째, 그죠? 등기 사무는 그 등기소에 근무하는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법원 서기관, 등기 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건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직급이에요. 직급.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방법원이 있는 곳은 지방법원장이고, 아까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정하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하고, 이 등기관들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정하는 사람이 지방법원장입니다. 여기는. 자, 방금 각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의, 대구지방법원 소속의 각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죠? 지정을 해요. 지정을.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데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죠? 다 등기관이 아닙니다.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 지정받은 사람이 등기 사무를 처리해요. 2번은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지금은 전산화됐으니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데, 요게 지금 나중에 이제 뭐 등기부가 나오지만 여러분, 전산 처리하니까
전산 등기부에다가 등기 사무를 할 때 꼭 기록한다 그죠. 3번에 등기관이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나면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중에 이게 등기를 누가 했는지를 등기관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합니다. 5번에 있죠. 우선 5번 보십시오. 밑에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장이 등기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요 재정보증하고 3번에 그 조치가 등기관들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가 잘못됐을 때, 등기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등기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요 책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3번처럼 등기하고 나면 누가 한 건지를 조치를 해야 되고요. 5번의 이 재정보증이 책임 문제 때문에 재정보증을 운영하는데 책임, 우리 중개업자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개업 등록을 할 때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그죠? 보증보험에 개인은 얼마에 가입하죠? 보증보험 액수 중개업 어제 안 했나? 에? 얼마 가입해요? 재정보험 중개업소에 써졌잖아. 얼마에 가입돼 있다고. 1억. 법인은 2억. 농협은 어제 뭐 했어요? 안 했나? 쉬었나? 아, 어제 쉬었구나. 에? 어제 쉬어도 중개업소 앞에 있어요. 얼마? 1억. 여기는 보증에 가입하고 이런 재정보증을 운영한다고만 돼 있고 뭐 액수 이런 건 없어요. 여기는 그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자, 4번 보십시오.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으로 오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하고 배우자 등이 앞에 있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게 등기관의 여러분 제척이라고 그래요. 제척이라는 거는 그죠? 제척이라는 거는 등기관하고 등기 신청인 있죠. 방금 맨 앞에 등기를 신청하러 온 신청인이 등기관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 등기의 공정을 위해서 그죠? 공정을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제척이라 그래요. 제척. 그러면 등기관하고 신청인이 그죠? 어떤 관계냐? 방금 맨 앞에 등기관 자기가 자신입니다. 등기관 자신이 등기 신청인이거나 자기 그죠? 누가 또 등기 신청인으로 왔습니다. 배우자가 등기 신청인으로 오거나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으로 오면 등기를 일단 할 수 없다. 그런 뜻인데요. 요거 등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가 신청인이거나 배우자, 사촌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사촌이 왔을 때, 사촌 이내죠. 5촌부터는 제척이 안 걸립니다. 그죠? 5촌이 오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5촌 이상 오면 5촌, 6촌, 7촌이 오면 등기할 수 있고 몇 촌이 오면 4촌이 오면 등기를 못한다. 원칙이. 왜 하필 4촌이죠?
사촌이냐고. 법이 그렇다. 법이 몇 촌으로 돼 있다? 사촌으로. 왜 법이 사촌으로 했을까요? 그죠? 5촌도 아니고 6촌으로 해도 되고 8촌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죠? 왜 사촌이 했냐? 응? 사촌이 땅 사서 등기하러 오면 이 사촌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사촌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이 오면, 그죠?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성년이고 그 배우자 등이 요 사람들이 아닌, 또 사촌 요런 이내 친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이 뭘 해야 됩니다. 참여. 이게 참여가 일반인들이 보증을 2명 이상이 보증을 선다 그래요. 이거를 그냥 보증 선다 그러는데, 이 2명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참여하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참여하면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나도 제척이 됩니다. 배우자 관계가 끝난 배우자가 왔네요. 이혼한 배우자가 등기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땅 사가지고 등기하러 왔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사촌이 땅 사서 등기하러 와도 배 아픈데, 이혼한 배우자가 땅 사서 등기하러 오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어떤 놈하고 같이 오면 더 환장합니다. 예? 뭘 또 말이 많나? 그분이 아니고 같이 빌어 둘이. 자, 이걸 제척이라 합니다, 여러분. 제척.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제 법에 있죠. 법에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 사촌을 잘 봐두시고, 그냥 이 문제는 기출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척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앞에,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게, 그죠, 55페이지 보세요. 그 전에 시험에 55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지적위원회 제도가 있죠. 그 앞에 설명은 나중에 이제 보시고, 표 보십시오. 여기 표 보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앙은 지적법에 국토교통부에 있고, 지방은 각 시도에 있어요, 시도에.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지적법 마지막에 우리 지적 청량 부분이죠, 여기가 할 때 할 거고요. 55페이지 보십시오. 이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기타 사항, 여기에 문제가, 그죠, 여기 있는 설명,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있죠, 나온 게 7번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런 것도 물었어요. 7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며칠 전까지, 그죠, 5일, 이 5일을 물었던 겁니다. 5일인데 틀리게 할 때 7일 그래가지고 틀리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5일 전까지 통지해 준다, 그죠, 각 위원한테. 그래서 요 문제 앞전에 책에 우리 본교재 이런 문제가 났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그 9번 보세요, 여러분. 9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척. 이 제척이 있죠, 여러분. 이거 방금 등기관하고 같은 맥락의 제척이라는 거는 요 일정한 관계에 있으니까 심의 의결에서 그죠? 이걸 심의 의결 못한다. 그걸 제척이라고 그래요. 제척. 제척이라는 거는 배제. 심의 의결에서 그죠? 물러나야 됩니다. 이건 배제된다. 배제. 원래 이게 이제 어디서 이런 제도가 나오느냐 하면 법관이 있죠. 재판하는 법관이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들이 이 제척 제도가 있어요. 그럼 자기 배우자가 재판받으러 왔다면 이 여기가 그 우리 판사가 법관이 남편이고 부인이 재판하러 가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제척이 그런 거죠. 배제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문제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로 할 거고 기억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있죠. 옛날에 이것도 방금 우리 등기관처럼 배우자나 과거에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리자 의무자. 그다음 니은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다. 여기는 그냥 친족 관계다라고만 돼 있고 방금 등기관은 친족 중에서도 몇 촌이 오면요. 4촌이 오면 제척이 된다고 돼 있고 여기는 촌수 없습니다. 그냥 친족이었던 사람이 왔다. 이런 식으로 요 제척 사유가 아닌 것 나중에 문제로 설명할 테니까요. 이런 제척이 여기는 나왔는데 이건 한번 나왔어요. 5가지 써진 거 있죠. 그런데 등기관에 제척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건 2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이제 한번 여기 있는 거 있죠. 나중에 한번 읽고 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 자주 나온 건 아니고 딱 한 번 나온 거니까 그죠? 자, 다시 60페이지로 와서 등기관 제척 이거는 그냥 자기 배우자 사촌이 오면 제척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61페이지입니다. 등기부입니다. 여러분 앞전에 우리 시작할 때 요 본교재 그죠? 있던 등기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그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셔야 되는데 뭐 다 한 번씩은 봤으니까 우리가 3, 4월까지 그죠? 바로 오늘은 등기부 종류 크게 그죠?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 토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토지 건물이 철저하게 뭐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어도 그죠? 우리 이 학원 이 학원 땅하고 건물이 있으면 이 땅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영구 보존해야 되는 거 다 아시고 이번에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는 함부로 보관 장소 외에는 그죠? 옮기지 못하는데 다만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만 예외죠. 근데 이건 등기부고요.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부고 그 외에 등기부 3번 보세요. 등기부에 이거는 부속 서류입니다. 이건 부속 등기부가 있고요. 등기부가 있고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 서류라는 거는 요거 보세요. 등기 신청서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신청서와 같은 이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있죠. 등기 신청서
이런 거는 등기부가 아니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부속 서류라 그래요. 이거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단 4번에 다만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그랬죠. 제가 방금 부속 서류 그러면 신청서 이러한 부속 서류는 법원에 명령이 있거나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가 되면 그건 거하지 않다. 거하지 않다는 거는 이건 등기소 밖으로 방금 옮길 수 있다. 또는 반출, 이걸 반출이라고 해요 여러분. 반출, 나중에 지적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출이 됩니다. 예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2번은 등기부고 3, 4번은 특히 4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등기부가 아니고 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속 서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2번에 물적 편성인데요. 여러분 등기부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 이 부동산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한 개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값고 얼굴로 편성합니다. 물적 편성이라는 게 반대말로 인적, 소유자 중심으로, 그죠? 등기부는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소유자 중심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죠.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으로, 그죠? 물적,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등기부 전부나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다면 여기도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은 그 등기부에 복구, 손상 방지 여기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데 이것도 대법원장의 권한이고요. 대법원장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에 등기부 열람과 증명인데 우리가 등기부를 등기소에 가서 직접 열람하고 떼고 했었죠. 지금 이제 2000년 이후에 와서 등기부가 전산화됐으니까 이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등기부를 떼는데요.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뭐 네이버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치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셔서 등기부를 열람도 하고 등초본도 등본도 교부를 받습니다. 요거 꼭 한 번씩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인터넷은 하죠. 쉬는 시간에 인터넷은 보고 있죠. 근데 인터넷 여기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안 되고 일반 이제 요거는 컴퓨터로 가야 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도 열람해보고 등본도 떼보고 해야 됩니다. 열람이 건당 700원, 등본은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1번 보세요. 누구든지 수수료 내면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등기소 안 가고요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다만 보세요. 등기 기록에 있는 요것도 부속 서류입니다. 아까 앞에 1번 앞에 이야기는 등기부를 말하고 요건 부속 서류입니다. 부속 서류가 뭐냐? 요런 신청서 같은 부속 서류는 요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 이해관계에 있다는 거는 이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열람을. 등기부는 이렇게 설명하죠. 등기부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게 아니라도 중개할 때 우리가 부동산 중개 거래할 때 그죠? 전국에 어떤 부동산 등기부든 다 볼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그죠? 그러나 요 부속 서류 있었죠. 아까 신청서 같은 이런 부속 서류는 이건 자기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 여기 있어야 열람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 있죠. 폐쇄된 거는 그 기억으로 한정해서 발급이 되는데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비읍은 뭐 그 밖에 그거고요. 자 보십시오. 기억, 니은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괄호 안에 있죠. 말소사항 포함이고 니은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에 현재 유효사항만 이렇게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등본이라 그러고요. 이게 등본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티귿, 리을, 미음은 일부 증명서인데 그 괄호 안에 말이 틀려요. 티귿은 특정인의 지분, 리을은 현재 소유 현황, 미음은 지분을 취득해온 이력. 요 이력이라는 게 지분을 취득해온 과정, 그거를 내달라는 겁니다. 이게 초본입니다. 등본, 초본 그래요. 기억, 니은이 등본이고 전부 증명이고 디귿, 리을, 미음이 초본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등초본 그러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등초본. 근데 이걸 선택을 합니다. 등기부 뗄 때. 그건 대부분은요. 그 기억 있죠. 맨 앞에 아까 기억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전부 증명서 중에 말소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등초본에 써진 요 내용들로 요것도 발급이 됩니다. 선택해서. 그러나 뭐 이것도 시험에서 그죠? 문제 될 수 있죠. 아직 출제된 문제는 없고 기출 문제는 다만 쭉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발급이 된다는 거 아시고 넘겨보시면 62페이지 그죠? 3번에 요 네 가지는요. 우리 이미 거의 다 배웠습니다.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네 가지는 그 신청하는 뜻에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발급 포함해서 발급해 주는데요. 이게 등기부 일부고 영구보존장부예요. 요 네 가지가 거기 밑에 그죠? 62페이지고 가운데 박스 안에 보세요. 등기 기록 등에 보존해 놓고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요 정보들이 다음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데요. 기간 동안.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영구 보존이에요. 기억이 신탁 원부고 니은이 공동 담보나 전세 목록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이 도면, 리을이 매매 목록인데요. 자, 신탁 원부는요. 기억에 요 지난번에 신탁 등기 요거 있죠. 신탁 등기할 때 작성되는 거고요. 니은에 공동 담보 목록 요거는 공동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라고 그랬죠. 시험에 나왔죠. 5개 이상. 공동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되는 거고요. 도면 있죠. 이거는 우리 부동산 이거 이렇게 했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 이거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 등기할 때 작성되는 거고 매매 목록은 매매하는 부동산이 요건 2개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니은은 여기 보세요. 니은에는 공동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고 매매 목록 요거는 매매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되는데 이게 그죠?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이 등기 아까 제가
등기부의 일부예요. 이게 광의에 이 등기부로 봅니다. 이 등기부에 등기부 이것도 이 네 가지가 등기부의 일부예요. 등기부에. 그래서 영구보존이고요. 미음에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나 무슨 취하 있죠. 취하 정보 이건 5년인데 요걸 왜 소개했냐면 요 미음에 있는 요게 부속 서류에 이거는 방금 보세요. 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거는 이거 등기부에 이게 등기부 일부고 등기부의 일부고 요 미음에 있는 거는 이건 등기부 아닙니다. 요건 부속 서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존 기간이 5년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부속 서류들은요 빼고 이렇게 소개만 합니다. 이게 최근에 영구 보존해야 될 장부 있죠. 요거 앞에 거 4개 이걸 묻는 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4가지는 요거 영구 보존이고 등기부의 일부다 또는 등기부라는 거 아시고 그 2번에 있죠. 밑에 신청 정보 등 보존 기간은 해당 연도 다음 해부터 기산하고 보존 기간이 만료된 거 있죠. 방금 5년짜리 이런 거는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법원 행정처장에 인가를 받아 보존 기간이 만료되는 해 다음에 3월 말까지 삭제한다 그랬는데 삭제가 여러분 다른 말로 폐기시킵니다. 이거 보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그죠? 방금 그 62페이지 맨 위에 그 3번에 있는 신탁 원부 공동담보나 도면 매매 목록 요 4가지는 이것도 발급해달라면 발급을 해줍니다. 왜 이걸 발급해 줍니까 하면 등기부의 일부니까 그래서 영구 보존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위에 그 4번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부동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 마칠 때까지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서에 표시해서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자, 등기부를 떼로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를 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건이 있죠. 앞에 등기 사건이 접수가 돼 있어요. 등기 사건이 접수돼 있으면 지금 이 등기 사건이 처리 중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있으면 이 사건이 접수되어 지금 등기가 마칠 때까지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일단 중단합니다. 단 이 예외가 그죠? 이 사건이 지금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 가지고 발급해 달라면 그건 발급을 해준다. 그런 예외죠. 5번입니다.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등을 열람을 할 때는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열람을 해야 되고요. 다만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할 수 있고 그건 전자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겁니다. 인터넷 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면요 인터넷으로 열람이 됩니다. 4번은 등기 기록에 폐쇄 그랬는데 그죠? 폐쇄라는 말이 이제 닫아서 영구 보존하는데요.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서 기록했다. 옮겨 기록하는 거를 그죠? 여러분 이기 한다 그럽니다. 이기라는 게 이제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 기록은 뭐 합니다? 폐쇄. 이 폐쇄한 등기 기록도 등기부니까 이거 영구 뭐 해야 됩니다. 보존. 영구 보존해야 되고.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영구 보존 장부였고 그죠? 밑에 5번에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 이거는 중복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의 부동산에 이중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게 그죠? 나중에 판례는 여기 판례가 아니고 이건 규칙입니다. 뭐냐면 등기관이 그 같은 토지에 중복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중.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두 번. 그러면 그 등기로 발견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하는데요. 요 폐쇄는 대법원 규칙 있죠. 여러분 거기 앞에 이건 대법원 규칙에 있고, 대법원 규칙에. 근데 이 규칙 이야기가 시험에 25회인가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요 규칙 있죠. 규칙. 이거는 따로 여기는 규칙 내용은 다 뺐습니다. 설명 안 드리고, 판례는 그죠? 나중에 그럼 2번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판례는 어디 있냐면 쭉 넘겨서 여러분 71페이지 보시면 71페이지에 제5절에 거기 등기 유효 요건인데, 오늘 아마 그 유효 요건까지는 대체로 할 겁니다. 우리가 그 넘겨 유효 무효 있죠. 71페이지고 3번에 등기 유효 무효인데 20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 번호 보세요. 1번부터 72페이지까지 요 20개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입니다. 이게 결론이 유효냐 무효냐인데, 그죠? 거기 19번 있죠. 19번 20번인데 요 19번 보십시오.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실체 권리 관계를 묻지 않고 등기 선후에 따라, 여러분 먼저 된 등기가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가 뭐다? 무효다. 이게 판례입니다. 여기는 전부 있죠. 이 20개가 다 앞에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는 먼저 된 등기가 유효고 후 나중에 된 등기가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고 규칙은요 또 다르게 돼 있어요. 이와 그 앞에 이게 판례입니다. 70 앞에 참 돌아가서 62페이지에 여기 중복 등기 정리는 대법원 규칙 있죠.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판례는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 이 규칙 이게 지금까지 출제가 딱 한 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내용은 뺐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근데 규칙에 따라 정리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표제부 63페이지 그죠? 등기부 중에 표제부 특징, 요거는 이 자체를 묻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 그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때 같이 묻는 거니까 오늘 갑구, 등기부 중에 갑구 얼구와 대비해서 비교해서 표제부 특징이고요. 7번에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 있죠. 구분 건물, 이게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요거하고 8번에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인데, 자 등기법 여기까지는 지금 출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첫 시간에 한 거는 이제 예상 문제가 거기 지금 보세요. 7번 있죠. 63페이지에 아파트 요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죠. 64페이지는 대지권 등기와의 관계. 여기가 예상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요 아파트 등기부도 우리 본 교재 있죠. 요 지금 교재 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요 우리 본 교재 책에 그죠? 등기부 중에 아파트 등기부가 예상 문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책에는 185페이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책 갖고 있는 분들은 요 185페이지에 등기부를 보시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설명 오늘 요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거기 이제 중요한 아파트 등기부 중심으로 그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등기 분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와이카노 왜 이래 심란하노 여기가? 선생님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 대구 수강생들이 제일 네 가지가 없어. 에? 그죠? 인원도 다 빠지고 오늘부터는 요약집으로 공부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떠들지 말고 좀